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요. 주택시장이 고점에 오지 않았냐, 하락의 신호들이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하락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 내년도 역시 전셋값의 상승, 자 그래서 매매가격의 폭등, 자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서로가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택시장에서도 매크로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거시적인 전망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꼭지인지, 어디가 바닥인지, 그리고 폭락이 언제 나타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도 그 금융위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블랙스완이 와가지고,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락 추세로 돌아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융위기가 올지, 블랙스완이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입주 물량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많거나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하면 분명히 하락 신호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는 건데, 뭐 그것이 없으니까 떨어질 요인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굳이 떨어진다고 하면 한 2023년 정도는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자, 우리가 그런 지금 시장이 꼭지냐, 그리고 폭락을 하냐, 뭐 그런 것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 자, 그게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관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망이보다는 관찰. 지금 현재 시장의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내년을 전망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뭐 한 3배까지 올랐으니까, 저점 대비 이제 뭐 가격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격적인, 그런 그 2배, 3배 가격이 올랐던 것은 결국은 정부가, 유동성, 초저금리의 유동성이고, 그것을 대출받아가지고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뭐, 일반 매수자들이 집에 뭐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그걸 산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가격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올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놨지만, 뭐 규제가 먹히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돈줄을 조이는 거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앞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지금 돈줄을 조이고 있고, 내년에도 돈줄을 조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내년의 시장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급등했던 것은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많이 썼던 용어인데, 구조적 폭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시장에 유통 물량도 없죠.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서. 그리고 시장에 공급 물량도 없죠. 그리고 시장에 뭐 많은 그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권 전매 제한, 그다음에 실거주 조건, 뭐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없고 매매도 안 되고, 뭐 분양권이 거래가 돼야 이렇게 그 시장에 유통 물량이 많아지는 건데, 시장을 그냥 거래 자체를 못하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등이 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좌파 정부에서 통제 경제를 한 거잖아요. 이 부동산으로 버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자,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시장을 브라킹 해놓은 것 같아요.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 2월이 대선이잖아요. 그 여당과 야당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또 틀리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당은 더욱더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고, 뭐 토지에도 뭐 무슨 토지세라고 또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기본소득에 대한 그 세금으로 확충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세금을 많이 걷고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라는 게 지금 여당 후보의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야당 후보의 입장은, 야당 대권 후보죠. 대권 후보의 입장은 규제 완화, 그리고 시장 경제로의 회복이잖아요. 뭐 그래서 양도세도 완화하고, 뭐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도 부활하고, 임대차 보호 3법도 좀 조절을 하고 유예 기간을 둬서
자,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을 완화한다는 거잖아요. 정책의 변화에 따라 내년의 시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야당의 후보는 대출 규제 또 완화야. LTV도 완화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한 시장 경제로 가는 거고, 여당은 완전한 통제 경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 문제하고 대출 문제하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이런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정책의 변화 따른 내년 시장의 전망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대구 시장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종 아파트 시장은 지금 그렇게 가게 조정을 주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세종에서 빠지는 가격의 폭,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울 경기도 수도권이 조정을 받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기타 다른 지방은 물론 이제 마찬가지이고요. 자,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 정도의 가격이면 급매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자, 그런 문제까지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 지금 여당의 그 2022년도의 정책은 벌써 이제 시작을 했지만 대출을 조인다는 거잖아요. 대출 총량제를 하겠다라는 거 이제 5% 무조건 5% 이내로 하겠다. 뭐 전세자금, 뭐 담보대출 포함해서 각 은행마다 그 증가율을 5% 이내, 5% 이내로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우리가 돈을 빌려서 전세를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없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거래가 안 되겠죠. 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밑바닥 거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그것도 실수요자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아니면 월 소득이 좋은 직업군들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살 사람은 적어지고 매물은 증가하겠죠?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 폭등을 예상하는데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매매가가 이제 폭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전세 대출도 막겠다라는 거예요. 전세 대출도. 그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에서의 담보대출도 막고 전세 시장에서도 전세가 폭등을 막겠다. 월세로 전환해라 이거야. 전세는 대출 못 해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집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여기서 내년에 폭등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규칙, 룰, 뭐 그런 걸 우리가 보지 말고 지금은 정부의 정책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정책을 놓고 볼 때 내년에 전세값의 폭등은 어렵다. 전세 가격의 폭등이 어렵다면 매매 가격의 폭등도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자, 은행권의 전세자 대출 제기가 본격화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인데 6억이 됐어. 그러면 그 1억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1억만.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예요. 상승분만, 증액분만 대출해 주겠다 이거예요. 전세 대출도 우리가 전세 대출 받으면 이자만 냈거든요. 근데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된다 이거. 원리금 상환 분할 상환을 해라 이거야. 내가 월급 받아서 이자만 내면서 버틸 수 있는데 원리금 분할 상환 들어가면 많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를 안 살고 월세를 살겠죠. 정부가 어떤 그 원하는 방향은 그런 쪽 같아요. 전세로 살면 원리금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월세로 살아라 이거야. 자, 그렇게 억지로 시장을 유도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전세 세입자가 이제 많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전세값이 폭등하면 갭 투자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 이제는 투자자가 갭 투자로 집을 사는 경우는 없는데 일반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집을 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자, 그래서 전세금 쪽도 대출을 규제하겠다.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뭐 경기도, 서울, 수도권, 뭐 전국 지방이 거래는 거래가 급강했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집값의 고점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거래가 급감했고 매물이 증가했다. 자,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지금 싸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전 거래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통계를 보면 하락 거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이 31.8%. 자, 이게 7월 달에 21.1%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이면 이제 10월 달이죠. 그리고 9월 달에 23.6. 점점 이제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30%. 31.8%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락 거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이게 신고가가 나오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낮게 거래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집값이 고점을 치고 하락 신호로 변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통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인천 지역의 실거래가 하락 거래 비중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경기도는 28.2%, 전달에 21.5%, 6.7%가 늘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하락 거래되는 아파트는 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그 대출 규제에서 포인트가 어디냐면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DSR 규제, DSR. 자,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규제하겠다라는 거, 규제하겠다. 자, 그래서 규제에 해당하는 그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뭐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50%가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DSR로 규제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출로 막 땡겨가지고 연거를 한다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년 1월부터는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도 분할 상환하라.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원금이 2억인데 10%인 2천만 원을 2년 만기로 매달 상환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한 83만 원이 나갔어요. 83만 원이. 이제는 이제 원금도 상환해야 되니까 대출 이자 60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자율 3.5%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월 140만 원. 이거 이제 만만치 않죠. 대출을 2억을 받았는데 내가 은행에다 내는 것이 140만 원이다. 3.5% 기준으로. 이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월소득이 한 500이라고 하면 거의 뭐 한 360 정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그 대출 금리가 또 3.5%가 아니라 뭐 주담보 금리는 거의 5%까지 간다고 하니까 국민신문고에다가 뭐 차원까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지금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그리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사실은 내년에 그 급등하는 전세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고 급등하는 집값을 따라가서 살 수가 없어요. 자, 정부가 얼마나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가 전세도 규제를 하겠다. 이거 지금 이제 15억 넘는 아파트를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금액은 정하지 않았어요. 고가가 얼마인지 9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12억이 될지 모르는데 고가 아파트도 규제하겠다. 보증보험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예? 자, 이 고가 아파트의 전세가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3년 새 18배가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한 거야. 본질은 전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자, 이제 이게 문제는 이게 왜 올랐냐 이거고. 고가의 전세 가격이 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오른 거예요. 임대차 보호 3법,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올랐는데 고가 아파트도 이제 못 사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정부는 다 틀어막겠다. 그냥 대출도 막고 거래도 안 되게 하고 그냥 월세 살아란 얘기예요. 월세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내년 대선이 2월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어떤 정책을 필까? 참 저는 지금 이 여당은 정책에 어떤 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자, 요즘 지금 막 삼중고예요. 대출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40에서 한 60% 받았잖아요. LTV가 그러니까 40에서 60% 대출을 다 받았는데, 그게 받을 때가 한 2.5% 3%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게 지금 연 5%까지 상승한다는 거야. 주담보가. 혼합형이. 자, 그러면 2.5에 받은 사람은 100만 원 내던 사람은 200만 원 내는 거고, 200만 원만 내는 사람은 400만 원 내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년에 집값은 오르긴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다 대출을 받고, 매수할 때 맞고, 전세 살 때 맞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내년에 집값은, 하향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연 4%예요. 자, 이렇게 대출 규제하니까 하락 신호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게 신문 기사인데, 지난달 샀으면 멘붕, 지방도 집값 거품 빠지나. 자, 요즘 세종시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적은 평수는 한 5천에서 한 7천, 큰 평수는 한 1억에서 1억 5천, 많게 2억까지 빠지는 경우 별로 없고, 한 1억에서 큰 평수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평균, 그 정도는 빠졌어요. 사실, 세종시 가격 자체에서 1억이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억 하던 게 8억 되고, 8억 하던 게 7억 되면 많이 빠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많이 빠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 가격이면 많이 빠졌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동안에 그 지방이 강세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법인 거래예요, 법인 거래. 법인 거래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법인들이 들쑤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투기판이 됐어요. 그러면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면 그 사람들이 팔고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이제 그 위의 아파트로 가겠죠. 2억, 3억짜리로 가겠죠. 그러면서 지방시장이 어떤 그 약간의 그 호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1, 2주 됐나요? 이제 법인 단타 거래에 대한 세금 강화가 발의됐잖아요. 발의돼서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됐잖아요. 이제 그게 통과되면 이제 법인 거래도 안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국토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법인 단타 거래, 그런 투기성 거래를 기획조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개인들, 법인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런 1억 이하의 시장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죽으면 이제 지방의 아파트의 거래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갭 투자들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이 이미 제가 보기에는 거래가 죽으면서 가격이 슬슬 빠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자, 그게 스타트한 게 세종과 대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나타나겠죠.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 경기도, 수도권도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어요. 자,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KB에서 KB국민은행 리본에서 매주 시세가 나오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매매 전세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게 B급, C급 지역들이에요. 약간의 그 지방 도시들, 거기서 투기성 거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1억 이하의 그 공시지가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들. 자, 그런 데서 갭 투자의 거래 위주로 시세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시장이 그런 시장이 주를 이뤘고, 쉽게 말해서 상승률 10위 안에 어떤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큰 광역시, 유명한 아파트, 리딩하는 아파트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런 어떤 그 1억 이하의 아파트가 상승률을 채웠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골고루 채웠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대출 규제, 그다음에 어떤 투기 거래에 대한 압박,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지방 시장은 이제 분명히 하방 압력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날이라고는 상상했습니까? 상상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지금 대구에서는 좋은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자, 미분양이 나오면 이제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미분양 사면 되지 뭐로 재개발, 재건축 사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그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까지의 상승의 어떤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막 계속 사면 막 몇 억씩 오르니까 막 계속 물건을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판에 꼭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지방 같은데 가서 막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고 막 몇 억씩 주고 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미분양이 나는데 굳이 재개발, 재건축을 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자,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43,879건인데 전월 대비 6.7%가 증가했대요. 자, 경기도는 12.1%. 자, 그리고 인천은 17.1%가 증가했다.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자, 대출도 맞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지난주 수도권 매매 수급 지수가 78.9로 기준선 100 이하를 밑으로 갔다. 자,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오고. 자, 이제 요게 신문에서 이제 샘플로 들은 건데 지방 아파트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자, 부산 진구의 신계금 LG 뭐 이게 한 60제곱미터가 지난달 5일에 3억 3천. 지난달 3일에는 2억 8천에 실거래됐다. 자, 그러니까 한 이게 5천 정도가 떨어졌네요. 자, 흥덕구 뭐 최근에 좀 청주시장 핫했죠. 청주 리버파크샤의 84제곱미터 3일 이게 방서동인가요? 지난 3일 4억 5,400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 4억 8천 이것도 2,600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면서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이제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천안 서북구 백석 103% 블루밍 119제곱미터. 그 다음에 세종 다정동 가운마을 59제곱미터 신고가 대비 한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방시장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미분양이 나는 것은 금방 나요. 지방시장은. 왜냐면 거기는 실수요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제는 외부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외부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줍줍이 나오면 모를까. 자, 그리고 이제 구축이 떨어지면 신축은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축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거래 자체도 아직도 안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양이 쌓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구축의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구축의 가격이 하락을 하고 미분양이 이제 많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구축의 거래는 더욱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3천 떨어지는 게 5천 떨어지고 5천 떨어지는 게 1억 떨어지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분양권 프리미엄도 폭락한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거래도 급감하고 폭락한다. 자, 일단은 서울의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지방의 아파트는 더 폭락의 폭이 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종은 어찌됐든 이게 계속 우상향이 가능한 도시거든요. 뭐 누구나 그걸 다 느낄 수 있는 도시인데, 자, 그런 세종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폭이 최근에 굉장히 커요. 말했듯이 8억짜리가 7억이 되면 그거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9억짜리가 8억이 되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뭐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추세가 확실한 세종도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큰데, 그리고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이 세종이고, 세종은 뭐 아무리 폭락을 해도 기존 신축은 미분양 안 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도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도시는 미분양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미분양이. 자, 그러면 기존 구축의 가격 하락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최근 이번 상승장에서 뭐랄까요, 아주 히트 쳤던 게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야, 대전 같은 데서도 재개발해?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떤 새로운 투자 상품이 됐는데, 그리고
가격도 급등했어요. 지금 3억에서 3억 4억짜리도 있고, 프리미엄이. 자, 그런 미분양이 나면, 그리고 새로운 택지지구가 많은데, 굳이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실수요자가 살까요? 안 산다는 거죠. 안 산다. 3억 4억 프리미엄을 주고 안 살 수 있다. 굳이 옆에 신도시를 져서 택지지구를 지정해서 공급을 한다. 그리고 미분양이 난다. 그러면 그걸 사지, 재개발, 재건축에, 딱지를 하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품들은 이렇게 하락기에 접어들면 굉장히 하락폭이 클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개발, 재건축이 급등했던 것은 그때 이제 신축이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고 그리고 투자자가 붙어서 한꺼번에 급등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그 프리미엄의 가격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잘 모르시고 막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딱지를 주워 모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주 재개발, 재건축에 초기에 들어가겠다. 극초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지역을 또 찾아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하락기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법인 단타 거래도 못하게 하고, 1억 이하의 공시지가 아파트. 기존에 이제 갭 투자도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가격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더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투기성 거래가 가능한 데로만 가는 거야. 그게 요즘에 아파텔 아니겠습니까? 과천의 푸르지오, 과천의 힐스테이트, 아파텔, 그 다음에 AK 프로지오, 그런 데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은 돈은 이런 쪽에서 놀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어떤 투자자들끼리 어떤 투기성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거의 막장까지 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건 다음에 이제 하나의 테마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조금 얘기하자면, 이제 야당은 규제 완화거든요. 윤석열 대권 후보의 규제 완화. 자, 그러면 만약에 야당이 이기면 규제 완화를 하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돼. 자, 규제 완화하면 시장의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여당에서 시장을 통제하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마르면서 시장이 급등한 거잖아요. 대출도 막고 그러면서 풍선 효과가 나오면서 6억짜리가 한 번 오르고 9억 이하의 아파트가 한 번 오르고 15억 이상의 똘똘한 채가 또 오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한 군데로 빨아가는 빨대효과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이제 규제 완화하면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 사람 사고 말 사람 말고 시장 경제로 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공급 물량도 많아지고 유통 물량도 많아지는데 굳이 매수자가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천히 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긴 겨울을 지나 이제 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절대값TV의 한PD였습니다.